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황소 황희찬 선수가 2023-2024 시즌 프리미어리그 무대에서 7호 골을 터뜨렸습니다. 그야말로 커리어의 최전성기를 열고 있는데요. 컵대회 포함 8골로 손흥민 선수와 더불어 유럽 무대를 휘젓는 세계 최고 리그를 휘젓는 미친 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황희찬 선수의 활약에도 불구하고 wolverhampton wanderers는 수비적인 문제로 인해 풀럼과의 13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2대3으로 패배했는데요. 팀의 패배에도 불구하고 황희찬 선수가 프리미어리그 풀럼전 공식 최우수 선수로 선정되는 호평을 받았습니다. 황희찬 선수의 풀럼전 활약 어땠고 현지 평가는 어떤지 총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11월 28일 화요일 새벽에 프리미어리그 2023-2024 시즌 13라운드의 마지막 경기가 있었습니다. wolverhampton이 풀럼과의 원정 경기 황희찬 선수의 페널티킥 동점골로 따라갔지만 아쉽게도 후반 추가 시간에 페널티킥 결승골을 허용하면서 아쉬운 패배를 당했는데요. 이날 경기에서 득점한 황희찬 선수 벌써 리그에서만 7골을 넣었고 이는 현재 프리미어리그 득점 공동 3위에 올라있는 8호 골의 손흥민 선수의 한 골 모자란 공동 5위에 해당하는 기록입니다. 지난 주말 리버풀과의 경기에 득점한 엘링 홀란 선수 지난 시즌 득점왕이죠. 14골로 독보적인 선두를 달리고 있는 가운데 리버풀의 살라가 10호 골 그리고 손흥민 선수와 웨스트햄의 제러드 보웬이 8골로 득점왕 경쟁을 펼치고 있는데요. 지금과 같은 기세라면 황희찬 선수도 충분히 계속해서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의 가능성을 살릴 수 있는 상황이죠. 뉴캐슬의 알렉산더 이삭, 에스턴빌라의 올리 왓킨스, 또 뉴캐슬의 칼럼 윌슨, 브라이튼의 에반 퍼거슨, 첼시의 니콜라스 잭슨 등 쟁쟁한 공격수들 사이에서 황희찬 선수가 더욱더 효과 높은 순도 높은 골을 넣고 있기 때문에 영국 현지의 반응도 뜨거운데요. 사실 이날 경기는 위워비 선수의 활약도 뛰어났고 윌리안 같은 경우에는 페널티킥이긴 하지만 멀티골을 넣기도 했거든요. 그러나 프리미어리그 공식 전문가 패널이 선정한 10명의 후보에서 황희찬 선수가 팬들의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무려 41.8%의 지지를 받으면서 38.5%를 기록한 풀럼의 승리를 이끈 결승골의 주인공 윌리안 선수를 제치고 황희찬 선수가 공식 최우수 선수로 선정이 된 것인데요. 황희찬 선수는 한 골을 기록했고 또 결정적인 유효 슈팅도 있었고 아쉽게 골대를 강타하면서 더 많은 골을 넣을 수 있었던 기회가 불운으로 무산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경기 마지막 순간까지도 황희찬 선수가 wolverhampton의 무승부를 이끌 수 있는 플레이를 만들어내는 등 이날 경기 정말 치명적인 플레이를 펼쳤거든요. 지금까지 wolverhampton의 올 시즌 초반 돌풍의 중심에 황희찬 선수와 더불어 포르투갈 대표 공격수인 페드루 네투 선수가 있었는데요. 네투 선수가 부상으로 빠지기 전에는 황희찬 선수가 왼쪽, 네투가 오른쪽 그리고 쿠냐 선수가 중앙 공격수이지만 1선과 2선을 부지런히 오가는 연계 역할을 하면서 이 트리오의 공격이 매서웠습니다. 하지만 네투가 부상으로 빠진 이후에는 황희찬 선수가 오른쪽 그리고 최전방 공격수에 가깝게 움직이면서 상대의 골문을 노리고 해결사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경기도 게리 오닐 감독은 황희찬 선수를 3-5-2 포메이션에서 투톱 중에 가장 높은 곳에 배치했습니다. 이날 경기 wolverhampton의 평균 위치와 패스 네트워크를 살펴보시면 11번인 황희찬 선수가 상대의 골문에서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고 쿠냐 선수가 살짝 왼쪽 아래로 쳐져서 연계해주고 지원해주고 압박해주는 역할을 했고요. 미드필드는 주안 고메스와 르미나, 벨레가르드로 구성이 됐는데 벨레가르드 선수가 공격형 미드필드이자 윙플레이가 가능한 선수로서 황희찬 선수의 뒤를 지원했고 르미나 선수가 중앙에서 조금 올라가서 중앙 미드필드로 8번 역할과 더불어 킬러 패스를 찔러주는 10번 역할을 겸했고 나머지 선수들은 거의 수비에 이제 가담하고 배후를 커버하는 역할들을 했습니다. 여기에 3백 상황의 좌우 윙백으로 라이안 아이투누리와 세메두가 스피드와 드리블 기술을 갖고 있는 선수들이잖아요. 이번 경기는 풀럼의 공격이 워낙 거셌다 보니까 두 선수가 많이 전진하지 못했고 특히 경기 이른 시간에 아이투누리가 부상으로 교체 아웃되고 도허티가 왼쪽 윙백으로 출전하다 보니까 측면 공격이 조금 둔화된 가운데 황희찬 선수 쪽으로 공을 보내고 황희찬 선수의 개인 속도와 능력을 통해서 역습하는 형태로 wolverhampton의 경기가 주로 펼쳐졌습니다. 풀럼 같은 경우에는 4-2-3-1 포메이션으로 경기했는데요. wolverhampton에서 황희찬 선수와도 좋은 호흡을 보였던 멕시코 공격수 히메네스가 최전방에 선발 출전했고 이 선에는 윌리안, 안드레아스 페레이라, 이워비가 배치됐고 중앙 미드필드 라인은 케어니와 리드, 포백 라인은 로빈슨, 림, 베시, 카스타뉴가 배치됐고요. 골문은 레노가 지켰습니다. 흥미로운 것이 이번 경기 풀럼의 선발 출전이 꽤 많은 베테랑 선수들로 구성됐다는 것인데요. 풀럼의 이번 경기 선발 명단의 평균 연령이 30세 36일로 2014년 4월에 있었던 헐시티의 선발 명단 30세
33일 이후 최고령 선발 명단이 프리미어리그에서 등장한 것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황희찬 선수를 중심으로 한 울버햄튼은 조금은 패기 넘치는 선수들로 경기를 펼쳤는데요. 윌리안을 중심으로 노련미가 앞섰던 풀럼이 근소한 우위로 결국엔 승리를 챙겼어요. 이날 경기 기록을 살펴보면 풀럼이 기대득점 2.84골, 울버햄튼이 1.41골로 풀럼이 이길만 했다라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페널티킥이 주어지면 기대득점 값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두 차례의 페널티킥으로 득점한 풀럼에 이렇게 높은 기대득점이 나온 것이고요. 실제로 경기도 물론 홈팀인 풀럼이 60%의 볼 점유율을 가져갔고 슈팅 숫자도 12대 10으로 근소하게 앞섰지만 유효 슈팅은 6대 6이었고요. 빅찬스도 3대 2, 굉장히 팽팽하고 대등한 경기였다라고 볼 수 있겠고 말씀드린 대로 황희찬 선수의 슈팅이 골대를 강타하지 않았다면 충분히 울버햄튼도 풀럼 원정에서 승점을 가져갈 수 있는 경기를 펼쳤습니다. 황희찬 선수의 개인 기록을 살펴보면 90분 풀타임을 소화하면서 한 골을 넣었고 3차례의 슈팅이 있었는데 한 차례의 유효 슈팅과 더불어 2차례의 슈팅이 빗나간 것도 있지만 한 차례의 슈팅이 골대를 강타했던 불운도 있었죠. 그리고 황희찬 선수가 페널티킥으로 이날 득점을 하긴 했지만 본인이 얻어낸 페널티킥이었기 때문에 본인이 해결할 자격이 있었고 잘 해결해냈습니다. 전방위 활약을 펼쳤어요. 투톱 중에 오른쪽에 배치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른쪽에서 골만 노린 것이 아니라 상대의 문전도 침투하고 문전 왼쪽, 오른쪽 왼쪽을 넘나들면서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했고요. 배후 수비까지 커버해주는 등 그야말로 부지런히 경기장 전역을 위아래로 누볐다고 할 수 있고요. 상대 선수들과 볼 경합도 열심히 했는데 5번의 지상볼 경합 중에 3차례 승리를 했고 본인이 공을 받았을 때 공을 잃어버린 횟수는 7번밖에 되지 않았으며 3차례나 상대의 파울을 당하면서 집중 견제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통계 매체 소파스코어의 평점에서도 황희찬 선수가 7.6점으로 울버햄튼 선수 중에 최고의 점수를 받았거든요. 이날 경기 풀럼이 3대 1로 이겼지만 황희찬 선수보다 높은 평가를 받은 선수는 2골을 기록한 윌리안의 8.5점 그리고 선제골을 넣었던 알렉스 이워비의 8.0점밖에 없었고요. 또 다른 통계 매체 폰몹의 평가를 보면 황희찬 선수에게 무려 평점 8.2점으로 패배한 팀임에도 8점이 넘는 어마어마한 점수를 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2골을 넣은 윌리안이 9점을 받았고요. 후스코어드닷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앞선 통계 매체들이 윌리안 선수에게 압도적으로 높은 평점을 주었는데 황희찬 선수에게 7.5점, 윌리안에게도 7.5점을 주면서 이 페널티킥 2골을 넣었던 부분에 있어서 황희찬 선수가 경기력과 영향력 측면에서는 동등했다라고 평가를 한 것이죠. 오히려 이워비 선수에게 7.9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주면서 스타맨으로 선정을 했는데요. 그렇다면 경기 내용 어땠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경기 시작 7분 만에 풀럼이 앞서갔습니다. 풀럼의 왼쪽 풀백인 로빈슨이 윌리안과 2대1 패스를 주고받았죠. 윌리안이 정확한 패스를 궤우로 찔러줬고 로빈슨이 올라가서 이제 바이라인에서 왼발로 컷백해준 것을 미드필드인 이워비가 수비라인 사이로 침투하면서 왼발 논스톱 슈팅으로 해결을 했어요. 이 플레이가 워낙 좋았고 이날 경기 내내 사실은 이워비가 좋은 기회 창출을 많이 했다 보니까 풀럼의 공격을 이끌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른 시간 풀럼이 선제골을 넣긴 했지만 울버햄튼은 황희찬 선수를 통해서 역습을 펼쳤는데요. 전반 14분 르미나 선수의 스루 패스를 받아서 황희찬 선수가 상대 센터백 사이 공간을 빠져들어가는데 오프사이드 트랩을 아슬아슬하게 무너뜨린 것도 아니고 아예 뒤에서 빠져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황희찬 선수의 속도를 풀럼 수비수들이 거의 따라오질 못했습니다. 베시 선수 앞에서 황희찬 선수가 강력한 오른발 슈팅까지 시도했는데 이 슈팅이 골키퍼가 막을 수 없는 뚝 떨어지는 정말 강력하고 아름다운 궤적으로 날아갔는데 하필이면 크로스바를 강타하고 나왔습니다. 이 골이 들어갔다면 충분히 원더골이자 2주 최고의 골로도 꼽힐 수 있을 만큼 시원하고 호쾌한 슈팅이었거든요. 이렇게 황희찬 선수가 공을 잡고 돌아서서 배우를 침투하고 풀럼의 수비 뒷공간을 노리는 플레이들이 풀럼 수비수들을 굉장히 어렵게 만들다 보니까 전반 18분에는 황희찬 선수가 이제 공격 상황에서 공을 잡고 한번 빙글 돌아서 수비의 견지가 들어오니까 탈압박하면서 치고 들어갈 때 풀럼 수비수인 팀 림이 노골적으로 잡아채서 넘어뜨리면서 경고를 받기도 했습니다. 팀 림은 이후 이 경고로 인해 플레이가 위축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곧바로 울버햄튼의 악재가 있었는데요. 왼쪽 측면 공격을 이끌던 라얀 아이트누리가 부상을 당하면서 전반 19분 도허티를 조기 교체 투입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불행 중 다행이었을까요? 이 교체 이후에 울버햄튼이 동점골을 넣게 되는데요. 오른쪽 측면에서 벨레가르드가 자신의 특유의 현란한 드리블 돌파로 풀럼 수비 2명을 제쳐낸 이후 올린 크로스 패스를 문전 반대편에서 마테우스 쿠냐가 깔끔하고 정확한 헤더 슈팅으로 연결하면서 울버햄튼이 1대1 동점골을 넣었습니다. 이후 경기 양상은 난타전으로 펼쳐졌는데요. 36분 오른쪽 측면에서 이워비가 왼발로 문전 왼쪽 배우를 정확하게 노린 크로스 패스를 연결했고 이 패스를 향해서 윌리안이 좋은 침투를 가져갔고 여기서 조제사 골키퍼와 1대1 상황을 맞이했는데 윌리안의 슈팅을 사 골키퍼가 잘 막아냈습니다. 후반전 황희찬 선수가 역시 울버햄튼의 가장 좋은 기회를 먼저 만들어줬는데요. 54분 쿠냐 선수가 중앙에서 우측 전방으로 스루 패스를 넣어줬을 때 황희찬 선수가 이 패스를 받아서 빠른 속도로 치고 들어간 이후 날카로운 오른발 크로스 패스를 골키퍼와 센터백 사이 공간 정말 처리하기 까다로운 위치로 잘 보냈거든요. 이때
왼쪽 윙백인 도어티가 순간적으로 골문 앞까지 치고 들어오는 좋은 쇄도를 보였지만 카스타뉴가 빠르게 달려들어와서 차단하면서 아쉽게도 울버햄튼의 결정적인 기회가 무산이 됐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팽팽하던 상황 속에서 풀럼이 페널티킥으로 다시 앞서갈 수 있었는데요. 56분 문전 혼전 과정 속에서 페레이라와 케어니가 함께 이제 공을 다투고 달려들고 있었는데 세메도 선수가 1차적으로 이제 페레이라의 공 확보를 막아냈고 다시 흐른 공을 케어니가 잡는 순간 이 공을 빼앗기 위해 발을 뻗었는데 공을 못 건드리고 다리만 건드리는 상황이 됐어요. VAR 체크까지 실행된 이후 페널티킥이 선언이 됐고 이 페널티킥을 59분에 윌리안이 성공시키면서 풀럼이 2대1로 앞서갔습니다. 쫓아가야 하는 울버햄튼은 62분에 조금은 지친 기색을 보인 벨레가르드를 빼고 장신 공격수 칼라이지치를 투입해서 칼라이지치를 최전방에 두고 높이를 활용했고 황희찬 선수를 그 뒤에 배치하면서 황희찬과 칼라이지치, 쿠냐로 수리톱을 구성을 했거든요. 이런 가운데 73분 장신 공격수 칼라이지치를 투입했던 용병술의 효과가 그대로 나왔습니다. 칼라이지치를 향한 롱패스를 바로 때려 넣으면서 울버햄튼의 공격 속도가 빨라졌거든요. 이때 칼라이지치가 헤더에 성공한 것은 아니지만 칼라이지치와 경합하던 베시의 머리를 맞고 공이 배후 공간으로 흘렀고 흐르던 공을 향해서 황희찬 선수가 가장 먼저 아주 빠르게 달려들었고 풀럼 선수가 공을 처리하기 전에 머리를 들이밀면서 먼저 키핑에 성공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페널티 에어리어 안으로 들어갔는데 박스 안으로 들어갔는데 팀림이 계속해서 황희찬 선수에게 고전하던 이 팀림 선수가 황희찬을 넘어뜨리면서 페널티킥이 선언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75분 황희찬 선수가 과감하게 오른발 슈팅을 정확하게 꽂아 넣으면서 또 골키퍼의 균형이 무너진 것을 보고 조금은 중앙 쪽으로 쏠린 슈팅이었지만 화끈하게 때려 넣으면서 2대2로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황희찬 선수의 골로 무승부로 끝나는 듯했던 경기는 역시나 또 한 번 페널티킥으로 향방이 바뀌게 되는데요. 후반 추가 시간 1분 또 한 번의 문전 혼전 상황에서 해리 윌슨 선수가 이제 흐르는 공을 확보하는 과정 속에 주안 고메스가 발을 뻗다가 역시 공을 건드리지 못하고 다리만 건드린 것이 포착이 됐고 조금 긴 시간의 VAR 체크를 통해서 페널티킥이 선언이 됐습니다. 후반 추가 시간 4분에 윌리안이 또 한 번 나서서 골키퍼의 타이밍을 빼앗으면서 성공시켰고 풀럼이 3대2로 앞서갔거든요. 하지만 추가 시간이 애초에 6분 주어지기도 했었고 추가 시간 안에 VAR 체크와 페널티킥도 있었기 때문에 더 긴 시간에 추가 시간이 주어졌어요. 그 시간 동안 조제사 골키퍼도 공격에 가담하고 울버햄튼이 마지막까지 공격 기회를 맞이했었고 종료 직전에 가까운 순간이었죠. 황희찬 선수가 가슴 트래핑 이후 오른발 하프 발리 슈팅을 날카롭게 때렸는데 이 슈팅이 아쉽게도 수비수와 골키퍼를 모두 통과했지만 크로스바를 살짝 넘겨서 윗그물에 걸리면서 무산이 됐습니다. 이렇게 경기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황희찬 선수가 날카롭고 위협적이고 파괴적인 플레이를 펼쳤고 사실상 두세 골 정도를 넣을 수 있는 활약을 펼쳤음에도 울버햄튼이 패배했기 때문에 황희찬 선수의 개인에 대한 평가는 영국 현지에서 높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는 황희찬 선수, 울버햄튼도 프리미어리그 이날 패배에도 불구하고 12위로 강등권에서 사투를 벌이는 게 아니라 조금만 더 노력하면 유럽 대항전 진출권도 바라볼 수 있는 안정적인 중위권 성적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현재 선두를 달리고 있는 아스널과 다음 경기에 만납니다. 프리미어리그 14라운드 일정은 한국 시간으로 12월 3일 일요일 0시에 킥오프하는 아스널과의 원정 경기인데요. 아스널이 최근 황희찬 선수 영입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소문도 나오고 있죠. 이날 경기 활약을 한다면 또 예전에도 황희찬 선수를 지켜봤던 아스널로의 이적설이 다시 한번 점화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12월은 전통적으로 프리미어리그가 많은 경기를 치르는 빡빡한 일정입니다. 울버햄튼도 12월에만 정말 많은 연말까지 총 7경기를 치르게 되는데요. 12월 6일 수요일 새벽 4시 30분에는 번리와 홈경기, 12월 10일 일요일 0시에는 노팅엄과 홈경기가 연달아 이어지고요. 12월 17일 밤 11시 웨스트햄전, 12월 24일 밤 10시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첼시와의 빅매치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12월 28일 새벽 4시 30분 브렌트포드전 이후에 아시안컵을 위한 소집에 임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손흥민 선수와 황희찬 선수가 한국인 선수 간의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경쟁을 펼칠 수 있는 두 선수의 득점 행진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지, 역사상 최초로 손흥민, 황희찬 이 두 선수가, 한국의 두 선수가 한 시즌에 동시에 프리미어리그 두 자릿수 골을 넣는 새로운 역사가 펼쳐질 수 있을지 한준TV와 함께 한국인 유럽파들의 활약상, 현지 반응, 모든 소식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